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지키는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50대부터는 여성들이 혈관 방패막이 뚫리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. 갱년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그게 혈관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? 박예리 씨는 그 옆에 이제 갱년기 선배님이 딱 그렇죠,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엄청 든든하시겠습니다. VCR을 저희가 쭉 봤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대화가 서로 끊이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박예리 씨한테 그 어떤 이 갱년기가 막 쳐들어와도 이렇게 막 뭔가 보다듬어줄 이렇게 가족이 있으니까 이게 극복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요리를 하니까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음식에 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. 그래서 여자한테 콩이 좋다. 네, 그래서 항상 콩밥, 그리고 두부. 요거를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. 효과가 있을까? 이걸로 보충이 좀 되지 않을까요? 네, 이 전진주 씨와 같은 생각을 해서 콩이나 두부, 뭐 두유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. 이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.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요. 네, 근데 이 콩이나 두부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죠. 또 이만큼 먹어야 되겠죠? 코끼리처럼 또 이만큼. 맞아.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40대 혈압약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. 당뇨도 있고. 그래서 이제 걔네들 보고 야 건강할 때 좀 지키지 왜 그랬냐 그랬는데 저도 어느새 고혈압약을 먹고 지금은 또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혈관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지키는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50대부터는 여성들이 혈관 방패막이 뚫리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. 실제 자료를 보면 50대를 기점으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약 2배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갱년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. 근데 그게 혈관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? 네, 에스트로겐이 혈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소품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 종이가 혈관이고요. 이 자석은 에스트로겐, 그리고 철가루는 나쁜 콜레스테롤, LDL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있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. 그걸 쓸고 가요. 저런 식으로 다 깨끗하게 가져가는구나. 청소가 되는 나쁜 게. 애들을. 네, 네,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. 남아있는 찌꺼기가 없이. 네네네. 에스트로겐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네.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요. 네네, 이런 식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청소를 못해요. 그래서 우리 혈관 벽에 이렇게 기름 찌꺼기가 남아 돌게 되는 거죠.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.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입니다.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은 혈관 보호작용을 해요.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이런 콜레스테롤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동맥경화도 걸리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면서 고혈압, 고지혈증에 취약해지게 되는 겁니다. 야, 너 이거 혈관 건강도 챙겨야 돼, 이거 챙겨야 돼 하시면서 이거 먹어야 돼 하셨는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. 저 찌꺼기 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. 네,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, 이제 갱년기인 쥐한테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 동안 투여했을 때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이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 반대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하고 또 총 콜레스테롤, 중성 지방은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근데 저도 사실 가끔 잠이 안 올 때 보면은 배가 고파서 잠이 또 안 올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그쵸? 맞아요. 그거 100%예요. 배가 고프면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또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잠이 와요. 그러면 희한하게 살이 쪄요. 네. 왜 희한한지 모르겠지만 살이 쪄요. 근데 날은 따뜻해지고 옷은 얇아져요. 그렇죠. 저는 큰일 났어요. 맞아요. 어떡하죠? 야식을 좀 도와주세요, 좀 선생님. 참아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40, 50대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뱃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. 여기에 노화로 인해서 이제 생긴 장 속 유해균이 지방을 계속 축적시켜서 우리 몸을 살찌는 몸으로 변하게 만듭니다.
그렇기 때문에 비만 관리에 특히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갱년기 유산균 YT1은 비만을 막는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여성들의 고민인 이 뱃살 탈출에 네.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이 YT1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과 체지방이 모두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저는 변비 때문에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소식이 오면 이제 화장실을 가거든요. 근데 며느리랑 같이 갱년기 유산균을 먹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좀 편해졌어요. 그리고 아침에 좀 몸이 가볍다 이런 걸, 네,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. 네, 거기다가 이제 갱년기 유산균 YT1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일종의 유산균이거든요. 살아있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미생물은 효소를 내뿜어서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을 감소시켜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갱년기 유산균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혹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. 유산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이잖아요. 그래서 항생제와 동시 복용하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항생제를 드시고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